이번 시간에는 사운소 MBTI 카발라와 마이너 아르카나를 정리하면서 MBTI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향후파 진행될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 가볍게 한번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운소 개념과 그 MBTI 자체가 사운소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역적인 해석이 많이 녹아 있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케테르부터 해서 세피라를 한 케테르, 뭐 비냐 정도까지 했었죠. 그때 내용들이 너무 산만해서 이렇게 카발라의 기본 내용과 타로 해석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걸 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정리를 하면서 원래 우리가 살펴봤던 사운소 개념들이 여기서 뭐 영적 아르카나나 소드와 완저와 그리고 펜타클과 컵스가 가지고 있는 영적 아르카나, 물질적 아르카나, 요 개념도 마이너 아르카나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것도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요 MBTI를 사운소 개념, 그러니까 각 네 가지 카드, 네 가지 마이너 아르카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통상 보면은 물론 그 웨이트 계열은 이 도성학, 그림의 느낌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웨이트가 카발라와 기본 사원서 개념, 그리고 MBTI적인 부분도 좀 적용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융 심리학이 유행할 시기였으니까, 뭐 요런 의미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완저에서는 뒤에서 뭐 살펴보겠지만, 뭐 크게 보면 뭐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나눠집니다. 영적 아르카나 부분에서도 내향형과 외향형이 나눠지고, 물질적 아르카나에서도 내향성과 외향형이 나눠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뭐 직관형이냐 아니면 그 감각형이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기존 MBTI와는 조금 다르죠. 기존 MBTI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외향형과 내향형, 익스트로버트, 인트로버트,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근데 외향형이라면은 뭐 그 표현 그대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내향형이라고 하면은 좀 소극적이고 사색적이다. 표현 방법이죠. 감정의 표현이나 에너지 방출 방법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 인식을 하는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감각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뭐 공학이나 뭐 건축학이나 이런 실물적인 부분에 적합한 그런 성향이고, 직관형이라고 하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그럼 예술이나 뭐 어떤 창작하는 이런 능력들이 좀 뛰어나다.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외향형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이 나눠지고, 내향형에서도 마찬가지로 S형과 N형이 나눠지더라.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 각각의 단계가 이제 하향 트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고,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되더라.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사고형은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좀 냉정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 감정형이라는 거는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판단형과 인식형. 판단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목적지향적이고 뭐 좀 신속하고 통솔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식형이라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다, 다만 우유부단하고 좀 불안한 성격이 있더라. 요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타로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각각의 성향들을 대략 알 수가 있겠죠. 외향적이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완저가 있겠고, 그 컵 같은 경우도 좀 외향적인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 내양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소드 같은 경우, 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펜타클도 그렇죠. 펜타클. 내양적이라 한다면 소심하다, 사색적이다 보다는 굉장히 꼼꼼하다도 이제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감각형과 직관형, 감각형, 실용적이죠. 실용적이라고 하면, 펜타클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펜타클이 실용적이다. 그리고 난 뒤에 현실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면, 완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좀 직관형이 나오면 컵스 같은 경우도 직관형이고, 그 소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실용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좀 감정적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감정적이다 하면 대표적인 게 소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고형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펜타클이 대단히 그렇겠죠. 기본적인 이런 성격들이 녹아 있더라. 그리고 판단력과 인식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MBTI 구조는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 있어서 ESTJ형이냐, ESTP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쭉 16가지가 나눠집니다. 16가지가 나눠지는데, 타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는 한계가 있더라. 마이너의 카드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부분적인 부분이 좀 녹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네 종류의 타로 카드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지금 위에서 살펴본 요 세 단계, EST형이냐 아니면은 외향형의 직관형이냐, 거기다 이제 사고형을 갖추고 있느냐, 감정을 갖추고 있느냐. 근데 사고와 감정과 그리고 판단과 인식을 분리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요 부분은 요렇게만 보면은, 요걸 지금 저희가 뭐 MBTI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MBTI에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타로에 적용을 했다.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합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천천히 이걸 볼 수 있도록 화면만 한번 소리 없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들이 보면은 대단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보면은 팔계라는 게 있죠. 좀 양과 음이 있고, 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낮과 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남자, 여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낮과 밤이 가장 대표적인 양과 음의 모습이더라. 이게 이제 양과 음이 다시 분화가 되면은 양 위에 다시 양과 음이, 양적인 거, 음적인 게 있다는 거죠. 양 안에서도. 그 태양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작을 소자로 써서 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양이라고 한다고 적을 소자로 쓰면 이제 소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작을 소자로 써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이라고 한다면 양기운이 가장 강한 것은 태양이라고 해서 이제 여름이 되고, 뭐 봄이 되고, 봄이 되니까 여기는 풍이 되고, 여기서 이제 화가 되겠죠. 우리가 사원서론으로 본다면. 그 내양형, 그 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양형은 이제 음이라고 한다면 뭐 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서도 이제 양적인 요소와 이제 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적인 요소 이제 소음이 되는 거겠죠. 적을 소자로 쓰면 양이 적어진다고 해서 소양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황제내경이나 환희학에서 보면 이렇게 적을 소자로 써서 소양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어떤 변화와 움직임, 그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을 소자로 써서 음이 적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긴 맞습니다.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소양이 더 표현이 맞지만, 이렇게 적을 소자로 쓰게 되면, 작을 소자로 쓰게 되면 소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뭐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가을적인 속성. 가을이라는 것은 낮의 길이를 본다면 낮이 가장 올라갔던 게 하지죠. 가장 긴 게. 이 부분이 여름이라면은, 가을은 서서히 엄청이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밑에서부터 서서히 밤이 길어지니까 이건 이제 소양, 혹시 적을 소자로 쓰면 소양, 작을 소자로 쓰면 소음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음이죠. 태음은 모든 음적인 기준이 가장 강해지는, 뭐冬지가 기준이 돼서冬지 전후에서가 가장 추운 거죠. 이런 것을 태음이라고 하더라. 태음, 노음이라고 하죠. 늙은 노자 써서 노음이라고도 한다. 노음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양이라고도 하죠. 그렇더라.
다시 여기서도 또 분화가 되는 겁니다. 양적인 요소, 음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동양의 주역은 음양의 분화, 사상으로 분화되고 난 뒤에 8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조합이 되고. 그리고 8개끼리 조합을 해서 64개가 나오고 64개의 전체 계산과 각 효율을 설명한 게 주역입니다. 주역이고. 주역경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부분은 뭐 좀 타로가 끝나고 사주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사주 명리 정리를 끝나고 주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제가 방송을 못했던 게 그 앱을 하나 개발 중입니다. 실제 직접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늦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부터는 이런 기본 내용과 그리고 코딩 앱 안에 들어갈 그 기초 지식들도, 기초 내용들도 방송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구정 전후에서 앱은 출시가 될 건데,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태양의 음양이 나눠진 것이 이제 근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이 됐을 때 태라고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와 뭐 진,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면 양과 음이 나눠진 게 손과 감. 지금 뭐 이런 걸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직관형에서 이제 태음 같은 경우도 이제 간과 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 8개에서 다시 분화된 것이 음양으로 나눠진 것이 뭐 생활 되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판단형과 인식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MBTI가 융 자체가 주역에 상당히 심취했었고 상당한 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역적인 이 음양의 분화를 통해서 융은 인간 유형을 구분한 거죠. 그 MBTI라는 것은 뭐 융의 그 지식을 이용해서 마이어와 마이 딸인가요? 뭐 어떤 분이 같이 그 분들이 융의 인간 심리 유형을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MBTI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한 거, 요거는 주역 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다시 MBTI와 주역과 그 관계를,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MBTI로 내려오면은 외향형과 감각형과 사고형과 판단형이 이렇게 되면은 건 중에서도 양적 기운이 가는 근의 요소가 있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 주역에서 설명하는 이 괴상과 8개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MBTI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향형과 그리고 직관형, 내향형과 직관형이 모여서 IN형이 됐을 때, 그리고 INF형이 됐을 때 곤의 개념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잠깐 살펴본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뭐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우리가 타로 카드 마이너 아르카나를 봤을 때 완저가 왔다. 케테르라는 거는 각 단계 상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 게 케테르가 아니라 카발라에서는 그 각각의 상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 각각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원소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고, 이 사원소의 개념은 뭐 우리가 앞에서도 좀 설명한 게 있지만 MBTI 형식으로 본다면 일단은 뭐 외향적이라 하면은 어떤 생활 표현, 방출, 내가 어떤 생활 에너지 방출 형태라는 거죠. 그냥 적극적이다 이런 것이고, 직관형이다 하면 감각형과 직관형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감각형은 굉장히 실리적이지만 직관형이라면은 굉장히 상상과 모험과 어떤 창의적 뭐 이런 것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향형, 외향형 구분되지만 둘 다 보면은 좀 직관형에 가깝더라. 소드와 완전은. 그 펜타클 같은 경우는 내향형이죠. 내향형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외향적이다. 펜타클이 왔을 때는 자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하죠. 신중함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표현, 그 컵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랑 충만한, 외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합니다. 대신 하지만 두의 공통점은 이제 감각형이라는 거죠. 감각형이라는 건 실용적이다. 손해볼지도 안 한다. 계산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본다면은 펜타클은 그냥 사고형이죠. 사고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중하다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이런 것이고, 감정형이라면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연민나 뭐 감정,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더라. 뭐 이런 부분이고, 사고형이라는 것은 좀 체계적이고 좀 이것도 뭐 감각형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감정보다는 논리적이고 좀 직관보다는 좀 구체적이더라. 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드 같은 경우는 인식형이다. 인식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제 생활 태도인 거죠. 생활 태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좀 뭐랄까요, 얘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리 예측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인식형. 그리고 이제 판단형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사례나 뭐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판단형은 사실은 감각형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식형은 여기서 이제 직관형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서 보면은 판단형이라면 굉장히 목적지향적이라는 거죠. 목적지향적이다.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게 정의적인 겁니다. 그 인식형이라고 한다면은 좀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지만 좀 우유부단한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 이게 뭐 또 뭐죠? 소드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카드를 설명할 때 카발라를 이제 각 장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원소가 이렇게 있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카드를, 각 장이 끝나고 나면은 각 카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케테르적인 카발라적인 설명과 함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원소와 그리고 이제 MBTI의 성격적인 성향적인 부분을 통해서 기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인가. 성격이 곧 운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MBTI의 아주 기초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타로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로 상담을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케테르, 카발라적인 케테르에서부터 이 말코트까지 이 단계들을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이너 아르카나 기초적인 지식은 외워야겠죠.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되지만 각각의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 아르카나 같은 경우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자꾸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다. 단지 어떤 각각 여기서도 보통 8번 카드 같은 경우는 신속 빠름 뭔가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신속성과 어떤 목표 지향적인 판단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 단계 각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게 좋을지 한번 몰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요 표는 잠깐 한 1-2분 정도, 한 1분 정도 표만 올려놓을 테니까 잠깐 시간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쭉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